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신쿵니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자주 감정에 동요되시나요? 그거 아세요? 감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우리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감정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땐 반드시 그 전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긍정적인 감정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의 자료를 도움받아 꼭 성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다스리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처해진 환경이 굉장히 낙심스럽고 자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에 좌절된 경우가 많겠죠. 때로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도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굉장히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좀 더 불행하신 분들의 마음체계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자기 공격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그리고 파국화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래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에 난 없어져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늘 이래. 항상 이래.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혹은 환경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왜 이래? 이건 항상 이래. 저건 항상 저래. 저것들은 나를 항상 속여. 이것들은 항상 나를 불합리하게 대해.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요. 그 세상에 대한, 환경에 대한 탓도 결국 나에 대한 비난이고 나의 어떤 자격지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많이 하시는 생각들이 지금 환경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은 환경, 나보다 훨씬 좋은 것,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고 그것을 굉장히 소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명품을 가질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내 친구들은 다 명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친구들과 같은 급이 되고 싶어서,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꼴리기 싫어서 나도 무리해서 명품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환경과 주제에 넘게 소비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인간의 의미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유는 그 사람이 처해진 특정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환경,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적인 환경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 내가 좀 더 가야 될,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혹은 나는 이미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과거 탓을 하고 과거를 원망하는 것도 같겠죠. 긍정심리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마틴 셀리그만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무려 22년간 연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연구를 하냐면 긍정적인, 낙천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대표적으로 4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극이 와든 우선 명랑하고 밝은 정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비록 이 사람에게 눈에 닥친 환경이 굉장히 부정적이더라도 반드시 이 상황에서도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찾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찾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의 되게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자기한테 타격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애가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고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배웠어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뭔가 배웠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이 있겠죠.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아프고 과거 때문에 상처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상처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난 뭘 배웠는지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찾아야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사실 과거의 기억의 파편을 가지고 현재 머무르지 못하는 불행한 현실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보이는 재밌는 반응은 문제를 당면했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변명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핸드폰 중독 그 예방 친구들, 이 친구들이 처음에 보였던 거는 굉장히 변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만 한다면 이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나한테 필요할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4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목표가 있답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당연히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든 모든 에너지와 기량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낙천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좀 더 낙관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겠나요? 저는 무조건적인 긍정심리학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면 혹은 저한테 도움이 되려면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더 나은 것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 되게 보면 너무 그 꿈이 허무맹랑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책도 자기 내면의 거인을 깨워라, 잠재의식을 살려라 이런 것들은요. 무턱대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자신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그 단어들이 어디서 왔고 그 특정 단어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떻게 자극되어지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압도적이었다. 긍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전에 긍정적인 사고가 선행되었다. 그리고 변명하는 대신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끝으로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환경을 좀 더 넓혀가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량과 그 환경을 보다 넓혀가는 그래서 그 넓혀가는 것들이 결국엔 기적이 되는 그런 삶을 이룬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빅터 프랭클이나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개구리를 먹어라. 이 책은 시간관리 책인데 이런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는 책이니까요. 기회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요, 우리 신쿵님들. 성공하는 삶이 정말 뭘까요? 성공하는 삶이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신쿠님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맑은 하루 되세요.